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서울 제주 경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물론 다른 필명으로는 마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 경마일이 다가오면서 분주해지는 것은 저희들도 있지만 아마 식구분들도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그만큼 병마를 한 주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예상가들 전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다 짜집기를 하든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는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박준영 하나만 보면 얘 그래도 경마에 미치더니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좋은 모습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주. 자, 제주 먼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요, 3경주, 6경주, 7경주가 승부경주를 잡혀 있습니다. 3경주, 6경주, 7경주가 이 박주영이가 잡아놓은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교차는 3경주, 6경주, 7경주가 승부경주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부산보단 일단 제주에서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이 박준영이가. 여기 여기 위에 보시면 적중내역을 제가 쭉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물론 제 음성 정보와 문자 정보에 대한 그런 번호도 나와 있지만 적중내역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엑기스만 좀 잡아서 올려놓은 상황인데 거기에 금요일, 토요일 제주경마에 61배짜리 48.4배, 45.8배 이런 배당 같은 것들을 적중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못 잡아냈던 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준영이 만한 그런 예상가, 전문가 보기는 조금 힘드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박준영이는 저배당 막건보다는 일단 중고배당 막건들 어떤 마필이 배당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가장 재밌어야 될 그럴 막건들이 토요경마에서는 일단 4번 태왕우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겠죠. 여기에 10번 연속 히트라는 마필도 역시 팔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이는 전개를 한번 봤어요. 태양호도 올 수 있습니다. 능력상 분명히 올 수 있는 마필은 틀림없는데 전개를 봤을 때 인기마들이나 능력마들이 여기서는 선행 자체가 불투명해요. 선행은 10번 연속 히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호가 인기순위 1위, 연속 히트가 인기순위 2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동달동하면서 이 태왕호가 연속 히트가 입상에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직전 경기에 봤을 때 뭔가 속에 차는 점들이 분명히 있었죠. 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더 나올 걸음이 만들어져 있는 마필이다. 10번 연속 히트. 더 힘찼다. 이게 맞겠죠. 이게 이런 힘찬 마들이 더 힘찼다. 이렇게 힘차 있는 말들이 한번 선행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돌겠죠. 한 바퀴 그냥 돕니다. 한 바퀴 돕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주 자체 내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남쪽 지방에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현재 들었기 때문에
더 힘차 있는 상황에서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태양호가 인기순위 아무리 많이 잡고 가더라도 이 박준영이는 10번 막건을 축으로 잡고 들어간다. 여기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5번 성공수입니다. 5번. 결과적으로 10번 축, 5번 배당. 아마 성강이 같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5번도 어느 정도 팔려나갈 수 있는 불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 똥만이 아니라 입상을 했고 재검을 받고 난 다음에 재기전에서 무너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봐줘야 될 상황 불명이 있죠. 그래서 5번 막건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예. 4번 태양화 부대는 10번이 좀 더 센 마필이고 10번의 전기 자체가 먹혀 들어가면 여기서는 5번 성공승리가 나중에 선입이나 중상위권에 붙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5번은 막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배당만. 축은 10번, 배당은 5번이라. 이게 제주기차 1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기차 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기차 2경주. 제주기차 2경주는 자, 레이팅이 30 레이팅으로 늘어났습니다. 700만원 이하 경주에서 30 레이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역시 띈 걸음을 놓고 보면 여기서도 뻔히 팔려나가 백록군주 3착들이 됐죠. 전현준이 안장입니다. 복속률도 29.1%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5번 대성공. 5번 대성공도 직전 35 레이팅에서 뛰어서 4착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30 레이팅입니다. 30 레이팅이에요. 좀 내려온 거죠? 이게? 그래 팔려나갈 텐데 또 주파 기록도 빠릅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전개 자체가 3번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3번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거고 그 뒤를 여러 마필들이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1번 청부사도 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다른 5번 대성공도 선입부터 나갈 거고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문현진이 기탄도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입 마필은 7번 정전 여신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앞말이기 때문에 이 장전 여신이 앞말이라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소연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능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성적 자체는 6위, 5위, 4위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성적 자체가 계속 밑으로 내려와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말 능력은 되는데 상대들이 셌다. 편성 강했다. 상대가 강했다. 근데 여기는 어떻다? 상대가 강하지 않다. 그렇다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7번입니다. 7번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잡히진 않을 거예요. 7번이. 최고의 복병만은 장전 여신이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WPC. 장전 여신. 전 이 경주에서 7번을 놓고 배당을 좀 노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인기마들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또 붙어 있는 게 6번, 2번도 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능력치가 다 나오지 않은 마필이라서 이 안에서 골라서 치면 될 것 같아요. 7축에 1, 2, 3, 아 이거 3자가 좀 이상해지네. 그죠? 여기 5번, 여기 6번. 요 안에서 골라서 상태 좋은 마필들로 세 방으로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7번 장전여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는 뭐다? 예, 승부경주다. 승부경주다. 왜냐하면 이 3경주가 재미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경주거리 10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 마필이 4마리나 됩니다. 진 프린스, 파워포인트, 청룡킨 요 1, 2, 3 인라인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마리와 외곽 게이트에 있는 찬스강 원율 기수가 항상 이 복병권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뛰어보고 안 뛰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들 중에서도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2번 파워포인트 같은 건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복승률 역시 29%로 여기 있는 마필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순위 1위로 팔려갈 공산이 커요. 조교도 187분입니다. 직전 3착들이 됐습니다. 사람을 현혹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로또와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대박이 나올 수 있겠지 하고 구매를 하면 항상 실패하는 로또. 몇몇 사람들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로또. 그래서요, 저는 이 경주에 이런 마필을 머리로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로 놓고 들어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이유도 분명하고 여기에서 승부를 해줘야 될 사연 자체만 놓고 봐도 수두룩 뻑뻑한 마필. 그런데 이 마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보여준 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이 마필이 여기서 돼?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배당마도 놓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이 박준영이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승부로 던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 경주로 안성맞춤입니다. 중배당 승부. 중배당 승부. 충분해요. 중배당 승부가. 이 경주를 가지고 점심값을 박준영이가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값을 제가 벌어드리도록 할게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비싼 걸로 드세요. 어차피 이쪽에 뭐 본점 갈 일은 많지가 않잖아요. 지점들 많이 가시잖아요. 서울 분들은. 그 주변에 가갖고 좀 비싼 거, 뭐 갈비라든가 소갈비라든가 아니면 뭐 회초밥 같은 거 그런 거 드세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돼요. 자, 이번 경주는 뭐다? 승부를 꼭 걸어줘야 하는 마필로 때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배당 승부다. 자,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도 상대적으로 세요. 편성 자체가.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약하게 나오는 마필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초반 스타트 능력이 빨라요. 선행 나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 1110m에 대한 뛴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성적은 어때요? 직전 우승, 직전 연투 4번 연속, 여기에도 연속. 이런 마필들 중에 당연히 인기를 얻는 마필이 여기서 당연히 인기를 얻는 마필들이 있죠. 근데 5번 어스칼, 7번 탐나인기, 그리고 김준호의 푸른 날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 돼선 팔릴 거예요.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복승률이 50%예요. 50%. 복승률 50%입니다. 승률은 20%지만 복승률은 50%입니다. 여기에 새벽열차는 복승률이 55%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런 센 편성의 출주를 하는 마필들 중에 왜 푸른 날이라는 마필의 능력, 최근 성장세를 무시를 하냐는 거죠. 1번 백도고울과 같이 푸른 날이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공간비행과 푸른어우가 역시 같은 집이에요. 그리고 또 잡는다면 3번 수룡과 어스칼, 요게 또 같은 마방 겁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얽히게 섞였어요. 이 중에 백두거울이 인기화로 잡혀 있습니다. 백두거울.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푸른 날의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백두거울 푸른 날. 이게 인기순위 2위일 텐데 저는 오히려 이 말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여기 지금 체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얘가 들어오면 배당이 괜찮아지겠죠. 근데 이 박준영의 팬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박준영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거 인기화로 부각될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그러면 그게 역배당이 돼서 오히려 이상한 배당으로 마무리도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확실하게 언급해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푸른 날에 W 표시만 좀 해주세요. W 표시. 그리고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에는 꿈드림이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꿈드림. 지금 여기 인기도를 보면 꿈드림이라는 마필이 아직 전문가 배당판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 주기가 18주만이에요. 18주만. 그리고 직전에 재검을 치렀습니다. 3전 전승입니다. 제가 토요경마 때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최근에 살아나오고 있는 기수 중에 김준호 기수가 있다. 김준호. 또 한영민이도 살아나오고 있다.
한영민이도 살아나고 있다. 여기 누구? 재밌겠죠? 저는 이 경기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꿈드림이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력으로 때릴 수 있는 건 성공기원, 또 하나는 승일교. 또 큰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3번 이성민이요, 광명성호 같은 마필들. 5 축으로 7 그리고 10 그리고 3. 공교롭게도 광명성호와 승일교는 같은 집 마필입니다. 16조 김영래 마방 43주만이에요. 그래서 얘가 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저기 인기도 보시죠. 거의 백판이에요. 거의 백판이에요. 74명이 추천. 여기는 추천하는 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꽝이죠, 꽝. 거의 백판마라고 봐야죠. 그런 백판마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제주경 마장이다. 5축으로 7, 10, 3. 노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제주처 5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놓는 이유가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한쪽으로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잊어먹고 깜빡깜빡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제가 미리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6경주 제주개체 6경주로 넘어갑니다. 준메인 승부경주. 준메인. 제가 이 6경주에 대한 것들은 어떤 마필이 팔리든 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덜 팔리고 더 팔리고 그러고 사전 인기도 자체는 무용지물이에요. 최고장사 한 마리만 빼놓고는 거진다 백판으로 팔립니다. 백판으로 팔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번 미래명장, 9번 불꽃명주, 그 다음에 여기에 거소간, 요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도를 좌지우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다? 뻥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혼전도에서는 인기만 굳이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요, 이 뻥카에서 정말 건져야 될 마필도 있지만 버려야 될 마필도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어떤 마필이냐? 저는 이 경주 미래명정과 불꽃질주 둘 중에 하나는 깨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4번과 1번 두 마리 역시 한 마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순발력 싸움이다. 얘는 버티면 무너지는 타이밍이고 얘가 버티면 얘가 버텨도 그렇고 어차피 전현준이 기승하고 있는 박성광이 기승하는 미래명정을 중심으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조판인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축마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인기도만 보더라도 제가 노림수 두고 들어가는 축마는 그다지 많이 팔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경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메인이지만 메인 승부경주, 준메인 승부경주 배당 안 노릴 수는 없다. 무조건 배당 노린다. 배당 노린다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깨져도 배당 노리셔야 됩니다. 노리는 6경주 배당.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제주교차. 자, 메인 승부경주에 잡혀있는 그런 조판이죠. 제가 제주, 부산, 서울 이렇게 일주일간 진행되는 경주들 중에 그렇게 진행되는 경주 중에 메인 승부 경주라고 가져가는 건 제주 그렇고 부산 그렇고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울은 그 A급이라는 경주가 더 있어요. 메인 플러스 A급. 그래서 용광로 승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제주는 이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JIBS배 특별 경주 오픈, 이게 4천만 원짜리죠. 1등 상금이. 지금 여기 보면 오라스타라는 마필이 있어요. 오라스타 선임 마필입니다. 근데 얘는 20번 싸우는 동안 19번을 우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5억이에요. 몸값이. 더러브렉 경주마, 서울과 부산에서 뛰는 더러브렉 경주마도 5억짜리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흔치가 않아요. 근데 쪼랑만 하나가 5억입니다. 5억. 아, 물론 이 문윤진이 기승하는 이 전에 오라스타에 기승하는 문윤진이가 3주 전에 2주 전이었죠. 3억 5천만 원짜리 말도 풀어먹었어요. 그런 거 따지면 뭐 돈은 전부 다가 아니죠. 하지만 5억짜리 마필답게 뛴 걸음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5억이면요 진짜 그랑프리, 대통령배 우승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 알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배당이 여기서 그런 마필이 뛰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후착에서도 과연 인기만 그대로 와주느냐, 그게 문제죠.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로서의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이 7경주입니다.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요. 그랑프리 상금이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5천. 4억 9천 5백. 자, 일단은 여기에서 오라스타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갑시다. 후착에서 문제예요. 후착에서. 후착 막관을 잘 찾으면 되는데, 아마 이 뒤쪽으로 뭐가 팔리냐면 3번, 8번,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마리나 두 마리 그 정도는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리고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물론 잘라낸 마필 여기에서 한두 마리 잘라낸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을 가져가느냐?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한 마리를 잘라내드리고 후착에서 복병마 3마리를 복병 3마리를 붙입니다. 이게 아니라 복병마 3마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 축으로. 얘를 축으로 복병 3마리. 후척으로. 그럼 재밌겠죠? 여기 팔려나가고 있는 인기마들 3번, 8번, 9번, 10번 덜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경기로서 불명이 가능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 제 ARS하고 문자 정보가 불명이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라스타를 축으로 해서 복병만 3마리 집어넣는다. 그런 말씀을 일단 전달해드리면서 서울 1경주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되게 좀 힘들어요. 누가 옆에서 같이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막 얘기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면서 같이 호흡을 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주야 자체가 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는 이 혼자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들 팔자 그런 거. 자, 1경주입니다. 1경주 서울 1경주 그리고 서울 경주는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가 잡혀져 있는 승부 경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지금 이 경주에서도 그린 비바체라는 마필 없습니다. 전력이. 그리고 티아모. 얘는 뛰어있는 성적이 있죠. 직전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해서 3착들이 됐습니다. 티아모가. 그린 비바체는 주행 검사 당시에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싹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안에 여기 안에 능력만 없다라는 거. 능력만 없는 기본만 싸움이야. 그래서 이 경주가 그린 비바체와 티아모 쪽으로 무기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마리 전개하는 모습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그린 비바체의 자마필 부마죠. 이 형제마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데뷔 전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아요. 초반 스타트도 주행검사 당시에는 빠른데 실전에서는 초반 스타트가 그다지 빠르게 나가지 않은 그런 혈통이고,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깨진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깨져요. 그래서 이건 대끼를 사면 안 된다. 1번, 4번 두 마리에 묶어서 배팅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느냐? 저는 그나마 능력 자체가 그린 비바체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오키 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김태형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로서 오키티 데이는 주행검사 이후에 이전을 치르다가 재검을 받고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능력 부진으로. 그런데 이렇게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는 마필들 다수가
실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마필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8번 수아라 투투, 수아라 시리즈, 7번 퍼스트 유저, 1 놓고 3, 7, 8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크게 나온다면 5번 화이트 다이라는 마필, 10번 베아트리스, 김태희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 요런 마필들을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다고자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5번, 10번. 근데 저는 배당 쪽으로 때리겠죠. 5번이나 10번. 거진 5번하고 같이 들어오고 10번하고 들어오면 정말 배당 환상이에요. 터지면 뭐다? 5번, 10번이다. 안정적이면 뭐다?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1경주 정리 끝났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2경주. 서울 2경주는 총 9마리가 현재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번 문학성,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죠. 9번 파워빅토리, 임다빈 기수가 기승합니다. 왜냐면 직전 이 문학송이라는 마필 직전 입상에 실패했던 문학송이 파워빅토리보다 더 많은 인기를 모아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기수 역량. 만약에 파워빅토리에 직전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임다빈 기수 대신에 초울트라 초강력 슈어로 팔려나가겠죠. 근데 문학송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대신 순간 여기가 인기순위 1위로 그냥 올려서 있습니다. 저는 말 능력만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입상 경험이 없어요. 대신 2번 문학송이라는 마필은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까지 출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천시장배는 얘도 출전을 했었거든요. 메디출프. 그래서 얘도 세 번째로 팔립니다. 세 번째로. 이게 암말 편성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인기마 조합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어 둬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축마를 잡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계점이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후반 D타임이 가장 뛰어난 파워빅토리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틀린 게 문학송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면 쫄쫄이 다 인기반데 얘 파워빅토리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마필들이 배당이 2번 문학송만 빠지면 배당이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배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터지면 빅토아르 기수의 미스 하이플라라는 마필. 미스 하이플라.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미스 하이플라. 변화가 와 있는 상황도 와 있는 거지만 이 마필이 데뷔전이었던 10월에 미스 하이플라가 10월달에 인기순위 3, 4위권을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공백이 있고 두 번 연작 다 2개월, 3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출출을 했거든요.
이번에 2월 26일 날 출주하고 3월 달 25일 날 출주하니까 정상적인 한 달 주기로 출전 주기를 잡고 들어가는 최고의 복병마다 최고의 복병마가 5번 미스 하이플라이라는 마필이다.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선전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터지면 5번 미스 하이플라 인기마 중에 조금 더 세게 보는 건 말 능력의 한계치가 드러나지 않은 파워 빅토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9번, 5번 한 번 묶으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 손 4배입니다. 내 손 4배. 내 손으로 내가 베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서포터를 해드리는 사람일 뿐이지 그걸 사세요라고 강요를 못합니다. 베팅은 여러분들이 전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셔도 상관없어. 진짜. 이렇게 서울 제2경주를 말씀해드리고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제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3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가 능력마가 없죠. 지금 백종원 백주부 말투로 한다 그러면 없죠. 딱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6번, 3번 그나마 가장 괜찮은 마필들. 하만식 기수의 파이널 축제가 직전 3착들이 됐고요. 3번, 4번 하찰리도 김용군 기수가 3번 연짝에 첫 번째는 바닥, 그리고 두 번째는 4위, 5위로 경주를 마감했던 직전 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군이 안장이 앉는 순간 승부는 100% 들어가겠죠. 문제는 승부를 해서 올 수 있느냐의 게임이 바로 경마잖아요. 선행은 뭐다? 얘가 제일 빠르죠. 파이널 축제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누구다? 4번 아치러나다. 아치러나다. 그리고 또 누구? 여기 보면 루비 어게인이라는 마필. 여기에 또 드림 플레이, 파이널 파워, 여기에 바로 챔피언 등이 비슷하게 4, 5파전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 얘 하나만 그냥 독땡으로 보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마본으로 팔려나가는 거는 8번, 7번, 11번, 3번 이렇게 인기를 얻을 겁니다. 이렇게 인기를 얻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는 배팅 못하죠. 배팅 못합니다. 배팅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박준영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썬더 프린스, 빅토아루 기수가 기승하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 아치러너 4번, 5번. 또 하나는 김철호 기수가 기승하는 10번. 이렇게 6을 축으로 해서 공략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지죠. 6 놓고 4번, 5번, 10번으로 들어가면 경주가 엄청 재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제가 하만식 기수가
지난번에 강착을 당했어요. 강착을. 그런데 기승정지가 나온 게 아니라 기승정지가 나온 게 아니네요. 제가 좀 더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순간 착각을 했나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경주에 6 놓고 4번, 5번, 10번을 공략 들어가길 권하면서 배에 해당은 4번, 5번, 10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서울 4경주로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막 딜레이 시키고 막 저거 하면 재미가 없어요. 경주가 아주 쌈박하게 빨리 짧고 확실하게 끊고 들어가야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마필들이 다 혼전 경주예요. 어떤 마필이 입성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는 오케이 땡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인기순이 가장 많은 마필이 바로 3번이겠죠. 왜? 3번은 11번 딘시 챔프와 같은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배우준조 기사가. 같이 동시에 출전시켰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매지슨 마운틴이 아무래도 전개나 그런 것 중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11번 딘시 체프와 공동으로 레이스를 끌고 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뛴 걸음과 주파 기록 중에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도 여기 보면 3번 초반 스타트 능력도 14초 1로 세 번째로 빠릅니다. 제일 빠른 건 누구? 신풍여골이죠. 13초 1. 여기 13초 6. 두 마리. 그런데 여기에 배다리 쾌검이라는 마필 13초 7입니다. 스타트 능력이. 1번 13초 6입니다. 스타트 능력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하면 아무리 경주를 보더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똥말대 싸움이에요. 기본마대. 육군. 별정 A로 들어갔다고요. 1300m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얘네들이 그래서 전개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박주영이는 골든 펄이라는 마필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박중배 마주가 다비드 기수에게 맡겨 놓았는데 다비드 기수는 이 마필을 2월 12일 날 호흡을 마치면서 한번 기승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호 기수에게 맡겨 놓았는데 하위권에서 힘 한 번 쓴 적이 없고 그냥 무너졌죠. 이게 벌써 8번을 뛰었습니다. 센 말들과 같이 뛰다 보니까 말도 자연스럽게 교시가 돼서 나와요. 능력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칼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번 골든펄이라는 마필 골든펄이라는 마필을 저는 이 경주에서 축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예상이 있으면 2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갔다가 하면 여기에 뭐 후차권에서는
1번도 팔릴 거고 3번도 팔리고 여기 7번도 팔릴 거고 4번도 팔릴 거고 사면 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2에 붙여서 이런 식의 여기서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 서울 제4경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게임이고 여기에 배당은 뭐? 예, 2번이죠. 2번. 일단 4경주는 2번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갑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 승부경주죠.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첫 번째. 근데 첫 번째이면서도 배당 승부경주를 들어가요. 배당 승부경주. 여기 보통 5경주를 보면은요. 지금 전기를 보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이 튕기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팔리는 건 2번 KNT죠. 인기 1위였는데 7착으로 들어왔어요. 7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기 2위였는데 3착 들어왔어요. 인기 3위였는데 2착 들어왔어요. 인기 1위였는데 4착 들어왔어요. 인기도에 맞춰서 들어온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기 순위 1, 2. 이게 지금 인기 1위입니다. 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들어온다고 그래서 쟤 못 믿겠어요. 여기에 3번 니건 하이드 팔립니다. 여기는 최근 2번 연속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마표. 여기에 선의까지 나갈 수 있고 조금만 운만 떨어지면 선의도 나갑니다. 선의도 나가요. 여기 7번 파워풀 삭스. 여기는 센 편성이었죠. 인기 2위 1착, 인기 3위 2착 이런 식으로 팔렸었거든요. 나갔었던 게 아쉽게 직전 경주에 5위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이만큼 센 마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전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전기 예측을 보면 여기 10번이 나가고 3번, 5번, 7번, 12번이죠. 3번, 5번, 7번, 12번, 10번입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선행을 받고 돌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인기마 몇 마리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몇 마리 안 남죠. 7번, 3번 인기도 인기마잖아요. 여기 7번, 3번 인기마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얘네들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한 마리가 충마라는 겁니다. 박준영이가 봤을 때. 여기까지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 승부경주. 그 마피를 놓고 때리면 배당도 올라가고 삼복, 삼쌍, 특히 삼쌍 이거 터지면 폭탄이잖아요. 삼쌍이. 그냥 할 거만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삼복 아주 짭짤하고 하루에 삼복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개, 5개 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복순식, 쌍승식으로 잡아도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축으로 놓고
지금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복병막까지 끄집어들여서 총 3방으로 때립니다. 3방 승부. 이 경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위에 ARS 번호 써있죠. 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ALS하고 좀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승부를 여기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스페셜입니다. 6경주. 6경주를 보면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있어요. 6경주. 한 마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팔릴 수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예 팔리질 않습니다. 아예 팔리질 않아요. 때려야죠. 저는 여기 아주 작정을 하고 붙는 게임입니다. 이 경주가. 지금 여기 보면 출마 기록 같은 경우에 보면 핵심 체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그 인기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한강놀풍, 6번 논스톱 위닝, 그리고 여기에 대사리가 붙습니다. 이 3마리가 3파전이에요. 인기도가. 근데 솔직히 이 사전 인기도 자체는 그다지 크게 좌지우지시키지는 않는 그러니까 편성이 바로 서울대 6경주입니다. 여기 핸디캡 경주예요. 4등급 경주. 1600m. 터지기 아주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복귀를 하면서 직전에 보이지 않게 진로가 막힌 놈 하나, 그리고 이 마필이 불명이 더 뛸 수 있는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워낙 눌려놓고 말을 뛰게 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조기를 시키면서 버벅거림이 전혀 없어요. 일단 그 복병 플러스 복병입니다. 이게 스페셜입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저배당에 돈 집어넣고 절절거리면서 막 오금 발가락에 힘주고 막 꼭 주고 막 들어올까 안 들까 악덩이 쓰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먹더라도 크게 먹어야죠. 한방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병 플러스 복병 노리고 있는 마필축 그리고 노리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오두마번의 3들 제대로 집어넣지 않는 마필 한 마리까지 포함시켜서 총 3방. 이 박준영이는 3방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폭탄 배당마 해갖고 간간히 한 마리씩 껴서 보낼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배팅하시든 안 배팅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일단 복병 플러스 복병을 주력으로 먼저 신경을 써놓고 그리고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 때려놓고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죠? 자, 서울 7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 서울 7경주는요. 여기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겁니다. 자이언트 인디.
얘가 인기 순위 1위로 팔릴 거야. 그런데 승군 이후 이렇다 할 센 맛을 보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출전마돌이 1700m예요. 1700m. 1700m에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 3마리.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뛰어봤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 3마리가 인기 순위에 들어가느냐? 인기 순위 거의 안 들어갑니다. 복병, 박준배 마주, 복병. 문제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6번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1위 올라가고 깨질 수도 있는 게임이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마필이 터트릴까? 이건 터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옥천채강이라는 마필이 능력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옥천채강의 능력. 이거는 충만을 어떤 마필로 놓고 들어가냐의 싸움이거든요. 옥천채강. 전 이거 축이라고 봅니다. 1착, 3착, 4착입니다. 얘 거진 레이팅이 35예요. 이번에 3착만 해도 승분합니다. 도안이면 뭐죠? 얘는 그냥 내질르던가 아니면 안에 빠지던가. 근데 여기에서 이 사이즈에서 얘를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번 옥천채강이라는 마필을 일단 경주 중심에 놓고 승부를 봐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여기에 6번, 3번, 4번, 그리고 9번까지 10축으로. 물론 현장에 가면 한 마리는 뺄 겁니다. 지금 당정은 10축으로 3, 4, 6, 9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거는 축 맞다 먹는 게임이에요. 자, 8경기로 넘어갑시다. 자, 8경주 5금 저리게 하는 승부다. 지금 이 8경주도 보시다시피 안 팔리는 마필들이 없을 정도예요. 특히 단디 같은 마필은 승군마이고 100% 복승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정도로 편성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그 와중에 2번, 4번 두 마리가 아마 대길로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2번, 4번. 근데 얘네들 묶어서 승부를 할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안 합니다. 말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개나 기타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입상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 들었기 때문에 이 박정희는 자신있게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직전 이 마필을 놓고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들인데 입상을 한 마필, 우승을 한 마필들까지 포함시키면 하나, 둘, 셋, 넷, 5마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축입니다. 5마리. 5마리 중 한 마리. 어떤 말일까요? 이게 축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재밌는 거예요. 여기 위에 또 이게 배당이 좀 괜찮아요. 지금. 아주 짭짤합니다. 찢어져 있는 배당치고는 굉장히 짭짤합니다. 여기 위에 ARS 번호 나오죠. ARS 번호 나옵니다. 체크하세요. 060-3002-9902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금절이게 하는 승부냐? 딱 3방으로 정리가 끝나기 때문이고 배당 자체는 주력으로 때리는 게 배당 주력 막건이 5굽을 저이게 하는 그런 막건이다. 그래서 오금절이게 하는 승부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시간이 좀 많이 좀 딜레이 되네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 경주는 큰 배당을 주력 막건으로 때리고 마무리 3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마감 10분 전. 예. 자,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선행마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선행마들이 몰려 있어요. 이 중에 거센 돌풍은 인기마, 베스트 천상이 선임마죠. 여기서는 김홍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순위 1위입니다. 베스트 천상. 근데 얘를 놓고 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조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경주가 되겠는데, 이동화의 바잉 블레이드는 어떨까요? 이동화의 바잉 블레이드. 전형적인 선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외곽 게이트에 있는 폭스 파워도 오수철 기수라면 한 건 단단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얘네들끼리 묶고 때리기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놓고 때리려고 작정했던 마필이 바로 터프맨이라는 마필. 인기순위 8위 7차, 인기순위 10위 9차, 인기 2위 3차.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터프맨이라는 마필이 얘의 전개 자체가 선입 전개가 아니라 마음먹게 때려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까지 내뺄 수가 있어요. 선행. 얘가 선행 나가면 뭐다? 여기는 선행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센 돌풍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인기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번 바잉 블레이, 7번 베스트 천상 따라가는 마필들. 얘네들이 얘하고 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만 돼도 여기선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개가 선입이든 선행이든 어떤 전개를 뽑아놓더라도 충분히 상대들 위협적으로 공략 들어갈 수 있는 1번 터프맨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게 정석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막관이 1번, 후창 막관은 현장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1번만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연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기는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끝장 승부 경주. 앞에 9경주 제가 오금저리게 하는 승부 경주 8경주에 했던 그런 자막을 계속 올려놔서 혹시나 헷갈리지 마세요. 9경주는 1번 놓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승부 경주가 아니에요. 9경주는. 자, 그리고 10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8경주 10경주가. 그 중에서도 10경주는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이 끝장 승부 경주로 여러분들 많이 구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고 계시던 막권 자체를 박준영이가 이 끝장 승부 경주 하나로 다시 고추 세워서 정말 역전의 역전 드라마를 써드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진마들 기복마들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6번 에이스 함성, 여기 보면 에이스 함성, 10번 장삼미사일,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삼미사일은 다비드 기수가 호흡을 맞춰왔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6번 에이스 함성도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초반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얘는 장삼미사일은 좀 앞선에 붙습니다. 빠르게 선임마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모니가 맞기 때문에 얘네 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필들이 은근히 걸음을 늘려놓고 쏠 준비를 끝내놓고 출발하는 게 바로 이번 경주라는 거. 결과적으로 어떤 마필이 6번 에이스 함성인가 10번 장삼미사일 저 두 마리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선 둘 묶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박준영이가 노리고 있는 그 마필을 갖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안 보이게 경주가 꼬여버렸습니다. 안 보이게 경주가 꼬였어요. 그런데도 끝걸음 자체가 남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끝이. 근데 얘의 기본 성향이 어떠냐면 선입도 가능합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마필이 없는 조판이라서 밀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말 가는 대로 잡지 말고 힘한비 차원에서 뭐 잡는다 어쩌나 얘기하지 말고 잡고만 가도 충분히 돼요. 더군다나 경주거리가 2000m입니다. 별점비예요. 제가 언제고 한번 날 잡아서 별점 경주에 대한 핸디캡에 대한 그 얘기를 분명합니다. 이 핸디캡하고 별점 경주 모르는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경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편성 강도나 편성의 묘미를 살려주는 게 바로 핸디캡과 별점 경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어찌되었든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별점 경주이기 때문이고 2000m 경주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핀트입니다. 여기에 놓고 들어가는 마필이 따로 있어요. 그 마필 조시가 끝나 있는 상황이고 그 조시대로라면 여기서는 잡고만 있어도 말이 알아서 띄워줍니다. 그럼 승부할만 하지 않습니까? 얘 박준영이가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여기 위에 써있죠? 060-300-990이 060-300-990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준영이가 적중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주 7개와 서울 10개 경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약간은 중간중간에 말이 멘트가 끊기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부터는 일요경마도 이 박준영이는
유튜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약간 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그 조절되는 시간, 그 시간 자체를 가지고 언제 조절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요경마도 분명히 녹화가 들어간다는 거, 제공이 된다는 거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은 3월 25일 토요경마는 딱 여기서 접고요. 현장에서 더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내 배. 내 돈으로 내가 베팅한다. 마감 현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적중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광고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일요경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